당신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새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있나요? 우리 모두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할아버지, 젊은이들의 패션을 비난하는 할머니,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그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나이를 먹으면서 피해야 할 행동 6가지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이 팁들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 듦이 축복이 되는 순간 그 비밀을 지금 바로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허풍과 자랑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돈 자랑과 자식 자랑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대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요즘 주식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 너희들은 월급쟁이로 살지 말고 재테크를 해야 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 너희 자식들은 뭐 하고 있니? 이런 류의 자랑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녀 교육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나이 들수록 귀는 열고 입은 닫으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말을 적게, 낮은 소리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낮은 소리란 단순히 목소리의 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던데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어? 서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나눠볼까? 자녀 교육이 쉽지 않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성공이나 자녀의 성취를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 돕는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편견과 선입견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 든 사람의 경험과 지혜가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정보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대화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또는 젊은이들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행동들은 단순히 세대 차이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준으로만 현재를 판단하려는 고정관념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세대 간 소통을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성장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변화에 대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추구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대화와 새로운 기술의 학습,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내 편견 때문인가
라고 자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노력을 통해 변화를 이룬 사례들이 있습니다. 70대의 한 할아버지는 손주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며 SNS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지역 다문화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세월이 주는 경험은 귀중하지만 그것이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편견 없는 노년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호기심과 개방성, 이해의 자세를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노년의 지혜이며 후배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존경받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당연히 존경받아야 한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혹은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너희 할아버지 뻘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 이런 말들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존경 강요의 한 모습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존경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반감을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 버스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노인분이 젊은이에게 계속 눈치를 주다가 불편해서 일어났는데 요즘 것들은 예의가 없어 라고 말하는 모습을요. 물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하지만 이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은 강요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존경은 상대방의 인격과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죠. 나이 든 사람은 무조건 존경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배려와 이해의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둘째, 지속적인 자기 개발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과 존경을 줍니다. 셋째, 겸손한 태도입니다. 나는 늙었으니까 너희가 다 해줘야 해라는 태도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겠다 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은 강요가 아닌 행동으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 듦의 아름다움은 강요된 존경이 아닌 삶의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너그럽고 더 이해심 있고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을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번째는 외모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으니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외모를 완전히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중 하나는 단정치 못한 옷차림이나 지저분한 머리, 관리되지 않은 수염을 한 노인들의 모습입니다. 대중교통이나 공원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불쾌한 체취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예전처럼 꾸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해 옷을 갈아입기 힘들 수도 있고 목과 어깨의 유연성이 떨어져 머리를 빗는 동작이 예전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외모 관리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히 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자기 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외모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이며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 80대 할아버지를 상상해 보세요. 또는 항상 깔끔하게 머리를 손질하고 엷은 화장을 하는 70대 할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모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에 맞는 품위 있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외모 관리를 위해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자주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 청결을 유지하세요. 이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이발소나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를 단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깔끔한 머리 스타일은 전체적인 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옷을 고를 때는 나이에 맞는 적절한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너무 젊은 스타일을 고집하기보다는 품위 있고 심플한 옷차림이 더 멋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가벼운 운동으로 체형 관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건강 유지와 체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아와 구강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세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올바른 양치 습관은 건강한 치아 유지와 불쾌한 입 냄새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멋져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과 지혜가 쌓여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꾸준한 자기 관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표현이며 이는 결국 우리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방치하지 마세요.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5번째, 조심해야 할 행동은 대화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나이 든 분들이 대화를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 독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예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쉴 새 없이 말씀하시는 모습 말입니다. 때로는 이런 대화가 가족들에게 조언이나 훈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끊임없이 늘어놓아 다른 사람들은 듣는 역할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말 독점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싶은 마음, 젊은 세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는 단순히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 독점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할 기회를 빼앗아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대 간 혹은 사람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자신의 말하기 습관을 되돌아보세요. 혹시 대화를 독점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경청의 자세를 기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세요. 셋째, 대화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한 후에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며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넷째,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전달하는 습관을 들이면 대화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듣는 사람이 지루해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이면 말을 줄이고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세요. 침묵은 금이요, 말은 은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결국 좋은 대화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을 독점하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진정한 소통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듦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여섯 번째 주의해야 할 행동은 공공장소에서 에티켓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생리현상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버스나 지하철 혹은 식당에서 불편한 상황을 목격합니다. 큰 소리로 기침을 하거나 아무데나 가래를 뱉는 노인 또는 공공장소에서 트림이나 방귀를 참지 않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통제력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방광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나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를 무시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동들이 그저 나이 듦에 따른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여겨져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위생과 공공예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이러한 행동들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생리현상을 무시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먹는 장소나 밀폐된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개인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공공장소의 위생 상태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신체 상태를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등으로 소화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한적한 곳으로 잠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을 가리고 하는 등의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점을 잘 관리하는 노인들의 사례를 보면 그들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할아버지는 항상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며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을 때 적절히 사용합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미리 약을 복용하는 등의 노력을 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세심하게 자신의 행동을 관리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예의 바른 행동은 우리 개인의 품격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의 행동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항상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결국 나이 듦의 품격은
이런 작은 노력들에서 시작됩니다. 나이 듦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6가지 행동들은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노년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타인을 배려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나이를 말해줍니다.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 그리고 조화로운 공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존경받고 품위 있는 노년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삶의 지혜와 경험이 꽃피는 아름다운 시기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 모두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어른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